3월 10일 날, 지난 3월 10일 날 기본 이론서가 이제 개정 공포돼서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라고 농업정책보건금융위원회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첫 강의 3월부터 5월까지 총 10회차로 해서 전체적으로 쑥 순서를 정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교재 내용이 가장 좀 편집이 덜 되고 있는 부분이 OD하고 복분자 품목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OD 복분자를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교재가 나오게 되니까 순서대로 맨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쭉 해 나갈 겁니다. 참고로 이제 오늘 OD 복분자가 끝나면 되도록이면 이 OD 복분자 PPT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OD 복분자에 대한 PPT를 별도로 또 만들어서 홈페이지, 에듀아 홈페이지에다가 PPT만 별도로 만들 거예요. 품목별로. 그래서 내가 OD만 듣고 싶다 그러면 OD만 한두 시간 정도 찍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고, 복분자만 궁금하다? 복분자만 클릭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PPT는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그거 되는 대로 초안은 드렸으니까 만들면 그거 바로 찍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강의하고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OD하고 복분자 품목에 대한 페이지 총 13개의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OD 조사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OD 보험금 산정하는 방식을 하나로 쭉 묶어서 순서대로 편집을 해드렸고요. 복분자 조사하는 방식과 보험금 산정하는 방법 쭉 하나로 묶어서 같이 공부해 볼 거고요. 이 OD가 끝나면 바로 OD 식기 전에 바로 OD 문제 같이 풀어볼 겁니다. 두 번째 복분자도 마찬가지고. 참고로 OD하고 복분자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품목이다. 중요한 품목이어서 얘는 여러분들이 수험장까지 가실 때에 꼭 분명히 알고 가셔라 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3시간 동안 OD하고 복분자에 대한 조사 내용 같이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보험금 계산하는 문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OD 품목입니다. OD는 뭐냐 하면 뽕입니다. 뽕 따러 가세의 뽕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뽕나무의 열매가 OD이고요. OD를 보험에 가입하는데 이 뽕이 OD가 열리면 이게 조금만 수확기가 좀 지나잖아요. 물러서 얘가 만지면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OD 혹시 수확해 보신 분 계시면 OD를 따다가 봉지에 담잖아요. 물이 절반이에요. 늦게 수확합니다. 그래서 얘는 수확량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확량 조사를 할 수 없어서 얘는 과실 손해를 얼마나 입었느냐, 그 손해 입은 만큼 우리가 보상을 해주마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중량조사 같은 건 하지 않고 얘는 조사는 무조건 뭐만 한다? 개수, OD 알맹이 개수하고요. 그리고 길이를 조사합니다. 요것만 조사하고 끝납니다. 나무 조사와 OD의 개수 그리고 길이, 그 나무 OD가 달려있는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그 길이에 결국은 뭐다? 길이당, 즉 미터당 달려있는 결실수가 몇 개나 되니?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평년 결실수라고 불러요. 다른 품목들은 평년 수확량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다? 수확량 조사를 하니까, 무게를 조사하니까 평년 수확량이라고 하지만 얘는 무게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과일의, 즉 OD의 개수만을 보험에 가입하는데, 재밌는 것은 그 집에 나무가 100주가 있든 200주가 있든 이 OD는 보험에 가입할 때 이 평년 결실수는 나는 품종이 어떤 품종이든 내 과손에 모든 나무에는 한 품종, 그 나무에 1m에는 평균 몇 개가 달렸어라는 게 평년 결실수입니다. 즉 단위 미터당 우리 집은 OD가 150개 달렸어. 그럼 그게 평년 결실수예요. 주의할 점은 그게 이제 한 주라고 하니까 그거 갖다가 실제 결수로 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곱해도 같은 값은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 시험에서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곱하지 말고 이 집의 평년 결실수가 150개다 그러면 150개를 갖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평년 결실수는 나무가, OD 나무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여러분 뽕나무 하면 이 생각하십니다. 나 어렸을 적에, 나 30년 전 50년 전 우리 집 동구밖에 있는 뽕나무 한 45m 되는 놈이 있더라. 그거 보험 가입하니까 그렇게 큰데, 이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OD는 이건 뭐예요? 보험에 가입하고 OD를 수확해서 팔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현장에 가보시면 내 키만 합니다. 오디나무가, 뽕나무가. 내 키만 하지 40m, 50m짜리는 없습니다. 보험에도 가입도 안 되겠지만. 왜 그러냐? 자, 40m, 50m에 있는 오디 전부 다 따면 5만 원 나와. 돈으로 한 사람이. 근데 그걸 따기 위해서 크레인을 부르는데 80만 원 들어가. 이게 정신 나간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오디들은 거의 대부분이 2m 내외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 수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확이 용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디나무는 옛날 뽕나무 옛날 생각을 무조건 버리셔야 됩니다. 오디는 키가 2m 정도 되는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길이가 50cm, 30cm 뭐 이 정도 돼요. 그러겠죠. 2m, 3m 이렇게 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오디는 무조건 조사할 때 여기가 지금 결과모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결과모지냐면 과일이 열리는 가지를 우리는 결과지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일, 결과지들의 모임이 이게 뭐냐면 여기에가 이제 조그맣게 가지가 조금 나옵니다. 아주 조그맣게 나오고 여기에 오디들이 쓱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조그만 가지를 결과지라고 부르고요. 얘를 결과모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실 때 뭐냐면 이 결과모지의 길이를 조사해요. 그리고 여기에 달려있는 오디의 개수를 조사하시면 개수 나누기 길이니까 미터당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총 보니까 여기 있는 게 예를 들어서 120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2m라면 이 길이들이 총 합치니까 2m라면 이거 뭐예요? 1m가 몇 개 달렸다고요? 60개 달렸구나. 아, 올해 조사해 보니까 원래는 평년 개수가 150개인데 이번에는 60개밖에 안 달렸으니까 아, 이 집이 냉해 피해가 심했구나. 오디는 보험에 가입해서 조사하는 기간이 언제까지냐면 5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조사 시기는 복수오결, 복수오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분자는 수정 완료 직후부터 최초 수확 전까지. 그 다음에 오디는 결실 완료 직후부터 최초 수확 전. 이 날을, 최초 수확 전을 5월 30일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실수하고 이 길이를 조사해서 오디가 얼마나 손해가 났는지 안다. 원래는 뭐예요? 원래 보험에 가입할 때 우리 집은 평년 결실수가 150개야 라는 것은 뭐예요? 1m당 이런데 150개가 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은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평균 60개밖에 안 달렸구나. 그래서 얼마만큼 90개가 손해가 났구나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거 보상해 드릴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90개 나누기 150으로 해서 아, 몇 프로 정도 손해가 났네 라고 피해율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밑자리 깔고 들어가 봅니다. 자, 교재 나눠드린 거 보면 페이지 1쪽 보시게 되면 종합위험 과실 손해보장 방식 OD 감귤이 있는데 OD입니다. OD는 종합위험이에요. 그래서 얘는 보험기간이 수확 전까지입니다. 5월 31일까지. 수확할 때는 보험기간이 아니에요. 수확할 때 재해가 발생하면 얘는 보험 처리 안 해줍니다. 수확 직전까지만 보험기간이고 이 날짜는 5월 30일을 넘길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종합위험이다. 종합위험으로 인해서 뭐가 된다요? 수확량이 아니라 과실이 손해나면 보험금을 지급해 드릴게요 하는 방식입니다. 수확량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위험 수확 감소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수확 전에는 보상하는 조회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본다라고 해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박스 봐보시면 있죠. 사고 접수 지체 없이 하는 거고요. 수확 직전에는 보상한 지가 발생했어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했거나 5월 31일까지 만약에 사고 접수된 농지에 대해서는 뭐다? 과실 손해 조사를 한다라고 해서요. 조사 시기는 뭐예요? 결실 완료부터 최초 수확 전까지니까 일단은 시작 시기니까 시기를 써놨네요. 시작점을 결실 완료 후부터. 결실수하고 참고로 거기다가 결실수라고 써져 있잖아요. 거기다 뭐라고 뒤에다가 하나 살짝 썼냐면 길이조사라고도 같이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처럼 개수하고 길이 조사 하더라 라고 보시고요. 얘네들은 표본으로 합니다. 과손에 있는 오디나무의 모든 결과 모지의 길이를 세기가 조사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표본주를 정해서 그 표본주에서 일부 가지만을 조사하는데 몇 가지 조사하는지도 나오니까 보시겠습니다. 자, 조사 방법,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대상재해로 사고 접수된 농지, 뭐 당연한 거고요. 대상재해는 종합위험이니까 자연재해, 조세, 화재일 거고요.
조사 시기는 사고 접수 직후 때 피해 사실 조사는 합니다. 과실 손해 조사는 아까처럼 결실 완료 직후입니다. 지금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할 때는 뭐다? 보상하는 제 여부를 확인한다. 즉 보상하는 제 여부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 확인한다. 그때 기상청 자료 및 현지 방문인데 기상청 자료 가로 좀 챙겨주시고요. 밑에 보면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전문기관의 의견서 및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인의 소견서 등 재해 입증 자료인데 여기서도 가로넣기 나오면 기상청 자료 가로넣기 뒤에 재해 입증 자료 가로넣기 두 군데에서 밑줄 한번 그어서 좀 눈여겨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피해 농지 사진이 있으니까 세부적인 거, 전반적인 거, 과수원 전체,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거 이렇게 찍습니다. 단 태풍 등 재해 내용이 명확하다 그러면 당연히 피해 사실 확인 필요 없겠죠. 자, 추가 조사 필요 여부. 피해 조사를 했더니 이건 추가 조사는 뭘 해야 되겠다. 종합위험 과실 손해 조사를 해야 될 건가 말 건가 판단한다. OD인 경우에는 경작불능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경작불능은 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장 넘기면 과실 손해 조사 OD 품목 나오는데요. 자, OD 품목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과실 조사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에 과실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과수원에 대해 실시하고 또 가입 이듬해 5월 30일 이전 사고가 접수된 모든 농지에 대해서 과실 손해 조사를 한다. 가입 이듬해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OD는 가입 연도와 수확 연도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전년도에 가입하고 이듬해 수확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과배의 단감 떫은감의 과실은 당해년도에 가입 연도와 수확 연도가 동일하죠. 2월 달에 가입하고 11월 달, 10월 달에 수확하니까 가입 연도와 수확 연도가 동일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OD는 가입 연도가 전년도에 가입하구나, 전년도 말에나 11월 달에나 이렇게 가입한 것 같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어요. 자, 조사 방법. 자, 조사 시기 나옵니다. 조사 시기에 결실 완료 직후부터 제초 수확 전까지. 여기도 가로넣기나 별도로 쓰라고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OD 품목의 조사, 과실 손해 조사 시기를 쓰시오 그러면 여기까지만 쓰시면 됩니다. 결실 완료 직후부터 최초 수확 전까지입니다. 전까지란 말까지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줄 쫙 끊으시고요.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사 시기 있잖아요. 과실 손해 조사의 조사 시기는 결실 완료 직후부터 최초 수확 전까지입니다. 결실 완료입니다. 완료 직후부터.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냥 복수오결 이렇게만 써드릴게요. 그러면 복분자는 수정 완료 직후부터 최초 수확 전까지. OD는 결실 완료 직후부터 최초 수확 전까지. 두 개 같이 데리고 가세요. 복수오결입니다. 복분자는 수정 완료 직후부터 최초 수확 전까지. 얘는 복분자 아니에요. 다음에 할 거예요. 근데 이걸 같이 묶어서 공부하시라고요. 복수오결. OD는 결실 완료 직후부터 최초 수확 전까지라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심사하고요. 두 번째는 나무수를 조사를 했답니다. 자, OD 같은 경우는 나무가 OD 뻥이 있죠. 뻥이 한 품종이면 문제는 너무 단촐하고 심플합니다. 그래서 두 품종짜리 문제 나올 확률이 매우 높더라라고 해서 자, 나무 조사를 해봤답니다. 이 집에 가서 나무 조사를 합니까? 품종별로, 수령별로 실제 결과 주수, 그 다음에 결실 불능 주수 또는 고사 주수라고도 조건 줄 수 있습니다. 뒤에 별표의 산식에 보면 고사 주수라고 나오고 결실 불능이라고 나오는데 얘는 결실이 안 됐다는 것은 수확 불능과 같은 얘기예요. 그러겠잖아요. 결실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보상하는 손해로 결실이 하나도 안 됐다라고 했으니까 그 나무는 결실 과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미보상 주수입니다. 수확 완료 주수가 없네. 왜 없어요? 얘는 보험기간이 수확 직전에 끝나기 때문에 수확 완료 주수는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집에서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보통 1과목 공부하시면은 복분자, OD의 품종을 꼭 기억하실 거예요. 보통 수원뽕, 청일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없나요? 1과목에? 없으면 말고요. 그럼 이렇게 하죠. A 품종이 있고, B 품종이 이렇게 가서 보니까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수를 보세요. 조사했더니 품종 수령별로 실제 결과 주수, 품종 수령별 결실 불능 주수, 미보상 주수를 확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품종 수령별 결실 불능 주수. 자, 여기 보면 확인한 실제 결과 주수가 가입 주수 대비 몇 프로 이상,
10% 이상이다. 밑줄 쫙 하고 가로 해놓으세요. 왜냐하면 나무가 10% 이상 차이 나서 계약 변경하는 것은 OD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다른 것들은 다 10% 이상은 뭐예요? 면적이에요. 면적. 논두렁, 밭두렁 때문에. 근데 나무는 10% 이상 즉 차이가 났을 때 계약 변경하는 것은 OD만 해당됩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렇으니까 만약에 여기다 가로놓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황하지. 공부를 이제 덜 하시면 나무는 그냥 막 틀리면 계약 변경하는데 10%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OD만 지금 이 내용이 있으니까 꼭 챙겨서 틀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실 불능주수는 뭐예요? 품종 수령별로 보상하는 재해로 결실이 불가능한 나무를 얘기하고요. 품종 미보상 주수는 품종 수령별로 보상하는 재해의 원인으로 결실이 이루어진 병충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 한번 내겨봅니다. 조사 대상 주수 계산해 봅니다. 조사 대상이란 건 뭐예요? 결실이 된 나무가 몇 주냐라는 거죠. 자, 실제 결과수는 가입일자 기준으로 과손에 식재된 모든 나무입니다. 자, 그래서 A 품종을 쓱 보니까는 150주가 있다는 거예요. 조사를 잘 해봤습니다. B 품종을 가서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100주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 불능주수는 보니까 없네요 라고 하고요. A 품종의 미보상 주수가 10주, B 품종의 미보상 주수가 5주로 이렇게 조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좀 조사한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 내용대로 그대로 한번 조사를 해서 결국은 뭐예요? 조사 대상 주수가 뭐라고요? 결실이 된 나무란 얘기잖아요. 결실수 뭘 조사한다고요? 결실수와 길이를 조사해야 되니까 결실이 된 나무가 몇 주냐라고 보니까 여기는 140주, 얘는 95주가 결실이 됐다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표본주를 산정합니다. 밑에 보니까 4번 농지 전체 조상수를 기준으로 표본주를 산정하고 그리고 농지 전체 표본주 산정하되 품종 수령별 표본주 수는 품종 수령별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한다. 잠깐만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표본주 수입니다. 표본주 수는 제일 먼저 농지 전체 쪽 산정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조사 대상 수가 235주입니다. 얘를 조사할 거예요. 지금 얘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얘를 조사한다고요. 그래서 얘를 조사했을 때 보면 그 밑에 표 봐보세요. 표본주는 몇 주로 한다? 표본주로 보니까 200주에서 299주에 해당되네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표본주는 과수원 전체는 9주인데 A 품종의 표본주를 몇 주로 할 거냐는 각 품종별 조사 대상 주수로 비례해서 좀 계산 좀 해다오라고 했죠. 그랬으니까 A 품종은 전체 9주 중에서 이 9주는 235주. 235주에서 9주였을 때 A 품종 140주면 너는 몇 주로 할 거니? 라는 거잖아요. 다만 이렇게까지 구분하라는 문제는 5대에서는 나오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나온다면 조건을 걸 겁니다. 각 품종별 표본 주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할 거 적과 후 착과수 조사할 때 우리가 표본주 계산할 때 소수점 첫째 자리 올림했잖아요. 그와 같은 방식의 조건을 걸어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는 표본주를 줍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나온 값이 뭐다? A 품종의 표본주가 된다. 그러면 출제자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해라 라고 하면 여기 나온 값 만약에 2.1 나왔다고 하면 3주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자, B품종 거 슬쩍 알아봅니다. B품종 알아볼 때도 9주가 있고요. 이 9주는 235주였을 때 9주였으니까 95주면 표본주가 몇 주니라고 계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표본주를 선정합니다. 산정된 품종 수령별 표본주 수를 바탕으로 품종 수령별 조사 대상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주한다. 얘는 간격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재미 삼아서 A 품종의 그러면 표본주의 간격 얼마로 할까라는 거잖아요. 자, 만약에 여기 계산을 제가 안 해봤는데 잠깐만 해볼까요? 자, 9주 곱하기 140에 235 하게 되면 얼마나 나오냐면 5.3이니까 6주 나오네요. 여기는 6주. 그러면 A 품종이면 6주 나왔다. 그럼 여기는 뭐 당연히 한 4주나 나오겠죠. 어쨌든 적정 표본주수의 합계는 과수원 전체의 표본주수와 같거나 커야 한다고요. 기억하신가요?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A 품종의 간격은 6주라면은 6주고 이 6주는 지금 몇 주에서 추출한 거예요? 140주에서 추출한 거예요. 그래서
야, 몇 주 간격으로 할래? 그럼 이 정도 간격으로 해. 라는 겁니다. 그래서 140 나누기 6 하게 되면 약 한 23.3주입니다. 그럼 23주, 4주 뭐 이런 식의 간격으로 정한다. 140가 있으면 1번부터 140번까지 140번까지 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첫 번째는 1번에다 표본주를 정했다면 그때는 뭐 2번, 3번 하고 23번째, 다음에 24번째 가서 다시 2번 표본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본주를 조사합니다. 표본주를 조사했는데 보니까 표본 가지의 길이와, 여기서 보십시오. 표본 가지 길이를 조사한다. 길이. 그리고 결실수를 조사합니다. 근데 대신 조건이 어떤 거 있어요? 표본주에서 가장 긴 결과모지, 아까 결과모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결과모지 몇 개를? 3개입니다. 이건 3개 이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가 아니라 그냥 물어봅니다. 자, 문제 간단합니다. 자,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자, 표본주가 6주인 때 조사해야 될 결과모지 수 몇 개인가요? 라고 합니다. 몇 개입니까? 그렇죠. 18개이죠. 그렇죠? 결과모지가 한 표본주마다 몇 개씩? 3개라고 정해져 있어요. 고정값이에요. 뭐 2개만 해라, 5개란 게 아니에요. 그냥 3개만 조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조사서에도 보면 1번, 2번, 3번 결과모지밖에 안 써져 있어요. 뭐 4번, 5번은 써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하고 싶어도 굳이 고생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몇 개예요? 자, 표본주가 6주고 하나당, 나무당 결과모지 긴 거 몇 개? 3개 했으니까 18개의 결과모지다. 이거 돌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육아타반에도 나오듯이 똑같으니까 절대 잊지 마시고 가장 긴 가로넣기, 가장 긴 결과모지 3개.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도 답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만약에 이 출제자가 표본주가 자, 위 조사 내용을 보고라고 하는 거예요. 위 조사 내용을 보고 A 품종과 B 품종에 조사해야 될 결과 모지 수를 각각 계산하시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A 것은 얼마예요? 자, A 것은 6주 곱하기 3. B 것은 만약에 4주라면 4주 곱하기 3. 하시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런 거 갖다가 이것은 알겠는데 B는 모르겠어요. 이거 미치는 겁니다. 그렇죠? 애우니까 안 되니 이해하시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자, 보니까 조사를 쓱 해봤더니 어떻게 조사가 됐냐면 이 집에 보니 자, A 품종이 있습니다. A 품종의 결실수가 이 집이 몇 개 나오냐면 1,500개 나온대요. 1,500개. B 품종의 결실수는 1,080개 나왔고요. A 품종의 가지의 길이, 결과모지의 길이가 얘는 15m로 조사가 됐고 얘는 12m로 조사가 됐대요. 이제 끝난 거예요. 우리는 할 것이 없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보상 비율은 10%로 조사가 됐다는 거죠. 자, 미보상 비율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빠져 있는데 조사는 합니다. 이렇게 조사가 됐을 때 이 집은 오디 조사는 다 끝난 겁니다. 저희들 할 게 없어요. 나머지는 뭐냐? 우리 머릿속에서 꺼내는 겁니다. 시험 출제자는 이제 이 정도 조건을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과수원이 어떤 과수원이었냐라는 거잖아요. 이 과수원이. 자, 이렇게 조사된 과수원 현황을 슬쩍 살펴봤더니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니까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랍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할까요? 네. 그 다음에 자기부담 비율이 20%로 가입이 되어 있고요. 평년 결실수가 150개로 가입이 돼요. 이거 뭐예요? 미터당 모든 나무에는 1m당 우리는 평균 150개씩 열린다 이 말이죠. 그 정도로 과일이 많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가입 주수 A 품종, B 품종에서 A 품종이 150주, B 품종이 100주입니다. 했더니 가입 주수하고 조사해 보니까 실제수 맞으니까 계약사항은 변경할 게 없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표준 결실수입니다. 결실수. 자, A 품종이 140개. 표준은 뭐예요?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년은 내 걸 얘기하는 거예요. B 품종은 여기 보면
수가 120개 정도 이렇게 있는 과수원이래요. 이렇게. 이런 과수원이 있는데 재해가 발생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조사가 됐을 때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됐을 때. 그때 시험 문제에서는 이 조사 내용을 갖고 이 문제를 조건 주고 계약사항입니다. 여기는 주로 뭐라 하냐면 계약사항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조사 내용이라고 부릅니다. 조사 내용. 그래서 첫 번째 물어봅니다. 자, 해드릴게. 여기까지 없는데 뒤에 보시면 상 한 장만 넘겨볼까요? 보험금 산정 방법 및 지급 기준. 읽어보고 우리가 이 조건 조사 내용대로 그대로 우리가 정말 보험금 산정이 가능한지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지금부터가 결정타예요. 지금까지 해드린 것은 뭐다? 조사 내용이 있는 거 그대로 숫자를 한번 우리가 상상해서 써본 거예요. 써봤다고요. 현장에는 안 갔지만 현장에 간 것처럼 하고 쓰고 나서 봅니다. 근데 아까 가로넣기는 절대 잊지 마시고요.